정주근입니다. 저는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창업농이고 지금 한 15년째 양봉에 하고 있는데 솔직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고 중간에 벌들도 전부 폐쇄한 적도 한 2번 정도 있고 거의 농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기보다는 한 10년간은 돈을 못 벌었고요. 화물차 운전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젊었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서 꾸역꾸역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은 다 도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양봉이 꿀벌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좀 나아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15년 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도 계셨습니다. 한 100명 이상의 양봉 연구회 회원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전히 그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지금은 그 100명이라는 숫자가 60명으로 줄었고요. 네,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세종은. 타 지역은 더 어떤지는 저도 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15년째 막내거든요. 중간중간 새롭게 하겠다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 1, 2년 하다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농업 분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양봉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장 지금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봉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이 업계가 없어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제가 체감하기에 없으니까요. 사람이. 제가 같이 전동면에서 같이 벌 키우시던 어르신들도 다 돌아가시고 치매 걸리시고 병원에 계신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저는 먹고 살겠는데 이게 그냥 한 10년 지나면 이제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농부들도 벌과 연관이 없는 작물이 별로 없거든요. 복숭아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 파급이 예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벌값이 8만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25만원 이 정도 수준 올라갔어요. 한 통. 네, 그러니까 제가 벌을 임대를 또 꽤 많이 했었어요. 이제 딸기밭에 수박밭에 임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뭐 8만원에 딸기밭에 봤던 게 지금은 제가 25 네, 임대료 가요. 근데 거의 값이라고 보셔야 돼요. 딸기 재배 기간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다 벌들은 없어지고 빈통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벌 수명이 일단은 한 40일 정도가 되는 거고 계속 번식이 이어나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벌 한 통 여왕벌이 있는 벌통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나이 든 벌은 또 일찍 죽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없어지다가 이제 딸기 재배가 끝날 때쯤 되면 다 없어지는데 지금은 2통씩 쓰는 농가들도 되게 많아요. 딸기 재배 기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커요. 참외밭에도 제가 벌을 공급해 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먹는 배추도 벌이 있어야 됩니다. 무도 있어야 되고 양배추도 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농가들을 상대로 하다가 도저히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농가들은 이제 그만하고 그런데 제가 종로회사에다가 육종하는 회사에다가 벌을 임대해 주는데 그 육종회사에서 육종을 하고 그 씨앗을 받아서 일반 농가로 뿌립니다. 그럼 거기서 씨앗을 생산을 해요. 그리고 그 씨앗이 포장돼서 농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단계가 그 벌이 거치는 거거든요. 그 단계가 없으면 배추부터 시작해서 먹는 채소류들도 되게 많이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양봉이 되게 소외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벌이 이제 가장 기후위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대량 회사한 일이죠. 그게 이제 기후 변화와도 또 맞물려 있거든요. 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이 40일 정도 되는데 겨울에 잠을 잔다기보다는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11월 달, 12월 달에도 이게 온도가 되면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야지 내년 봄까지 살아남는데 집에 안 있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식은 저희들이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을 봄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기후변화도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뭐 응애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과도 맞물려 있고, 더군다나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다 보니까 저는 그냥 되게 느껴요. 벌이 없습니다. 벌이 없어. 전동에도 이 계신? 네, 전동면도 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일반 시설 하우스에는 빌려줘서 이렇게 해결한다지만,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재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씨가 맺히고 열매가 어떤 자연 야생 식물들 이런 것도 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키워가지고 그 벌들로서 수정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젊은 친구들이 없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저 혼자 남아 있어서 그 양봉업을 한국의 양봉업을 떠받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관심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냥 무상으로 내 거 쓰고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뭐 가는 친구도 있고, 이게 정말 한 명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농업이라는 게 다들 퇴직하시고 물론 양봉들을 많이 시작하세요. 60 뭐 넘어서 퇴직하시고 양봉들 한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계적으로 양봉 인구가 굉장히 늘었고 벌통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부업이죠. 부업이고 취미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돈이 안 되고 하면은 그냥 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최소 10년을 해야 좀 알겠는데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65세 오셔가지고 알겠는데 하면 75세거든요. 그래버리면 뭔가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10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됐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었어요. 이미 제가 봤을 때 되게 부정적인데, 이미 또 베트남 수입골도 이제 개방이 되고 있고 29년에는 이제 완전히 베트남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쯤 되면 이제 한국의 양봉은 거의 이제 무너져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도 없어요. 제가 양봉협회 뭐 어떻게 감사도 하게 되고 하지만 거기 임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뭐랄까요? 이 후대를 키워야 된다. 일단 자기가 죽을 때까지 힘든 데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 할 거다. 70인데 80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화가 안 통하다 보니까 이미 거기서도 제가 이제 한 발 빠져나와서 있는 상황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 개인이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렇다고 지원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양봉을 하러 들어온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양봉이라는 게 벌을 좋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일농원 사장님은 이 수정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으로? 이공수분을 이제 뿌려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지금 말씀하신 공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벌 빌려다 쓸 수도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제 요 아래쪽에 있긴 한데 자연적으로 날라와서 수정이 잘 돼야 맛이 쓰시해진 거죠. 근데 벌통이 어디 있어요? 볼통은 조치원에 있습니다. 조치원. 바로 여기 밑에 500m 안에 양봉장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벌이 지금 여기를 다 수정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대가를 지급을 하진 않아요? 우리 양봉집 주인은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죠. 대가는 없고 지금은 대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겠네요.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이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애로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짧게만 이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되게 애착이 강해요. 이 꿀벌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심정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의성 산청 산불이 나는 바람에 솔직히 거기는 거의 폐업 수준입니다. 산이 다 탔잖아요. 미론,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그게 없어졌다. 네. 이제 그쪽에 있는 양봉 농가들은 다 폐업이죠. 버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농부들도 망했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이동을 가서 꿀을 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못 가게 되는
그러니까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양봉하신 분인데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이제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이해합니다. 근데 그 꿀벌 보면 이쁘세요? 네, 사랑스러워요. 어. 제가 네, 그래서 네. 이건 좀 더 알려야겠다. 카페를 차렸어요. 체험형 카페. 아, 그래요? 가면 이제 벌도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근데 벌 만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카페 이름이 두근두근 농장이에요? 카페 이름은 벌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매우 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네요. 사실 양봉과 관련해가지고 직불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는 맞고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부탁 좀 드리면 조금씩만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예,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예.